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수업은 그 공공재와 그 공유자원에 관련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세부적인 좀 내용을 살펴보면은 어떤 재화의 유형 관련된 것들, 그다음 내용들을 좀 볼 거고, 그다음에 공공재, 그다음에 이제 공유자원, 그다음에 이제 재산권의 중요성과 관련된 내용들을 학습을 할 거예요. 가지고 공공재에 있어서는 또 이제 무임승차의 문제라던가 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제 중요한 공공재 이해 같은 것들을 살펴볼 거고, 또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등대 같은 경우가 과연 공공재인지 아니면 사적 재화인지 그런 데 내용들도 좀 살펴볼 거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비용 편익의 문제, 그쵸? 우리가 보통 BC 분석이라 표현하죠. 비용하고 이제 편익 분석이 관련돼 가지고 어떤 좀 어려운 점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공유자원의 비극 같은 경우죠. 공유자원을 이제 같이 쓰다 보면은 이제 어때요? 공유자원이 이제 소멸되게 되버리면은 오히려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비극이 발생하니까 이런 문제들도 같이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그 재산권의 중요성과 관련된 내용들을 강조했던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수업은 이런 거 중심으로 해가지고 간략하게 내용들을 좀 같이 학습해 봅시다. 그래가지고 먼저 그 공공재하고 공유자원 같은 경우가 옛날에 이제 뭐 이렇게 세상에 뭐 좋은 것들은 모두 공짜라고 그런 뭐 말도 있었었는데, 어떤 이제 우리가 이제 소유하고 있는 것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뭐 강이라던가 산, 해변, 호수, 그 바다 같은 대자연의 아름다움과 공원, 놀이터 같은 것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용들을 사용하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그 어떤 그 사용료를 지불하지는 않잖아요. 그쵸?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공공재라든가 공유자원이 됐지만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런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이제 그쵸? 돈을 지불하는 경우도 있죠. 그쵸?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뭐 국립공원을 이제 우리가 그쵸? 뭐 산을 이제 방문하게 되면은 어때요? 거기에 따라서 이용료를 낸다던가, 아니면은 우리가 이렇게 뭐 패밀리랜드라던가 그쵸? 뭐 자연농원처럼 이런 것들을 이제 이용한 불꽃놀이 같은 것들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그 사용료를 내기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냐면 이제 어떤 공공재를 이제 사유화 시켰다라고, 사적 재화로 이제 변동시켰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보통 이제 재화의 유형을 보게 될 때는 우선 여러분들 하나 크게 기억해 두셔야 할 게 뭐냐면은, 재화의 유형을 이제 구분하는 기준을 보통 우리가 두 가지를 기준으로 봐요. 하나는 배제성하고 하나는 경합성이요. 그쵸? 말대로 배제성이라는 것은 남들이 어떤 재화를 사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내가 이런 것들을 못하도 이제 배제시킨다는 거예요. 그쵸? 말 그대로 배제성이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재화를 소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배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성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반대로 경합성은 뭐예요? 말대로 경합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경쟁한다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 재화를 소비하면 다른 사람이 소비에 제한받는 거죠. 서로 경쟁하는 재화니까, 그죠? 경합하는 거니까 당연히 한 사람이 재화를 소비하면은 다른 사람이 소비에 이제 제한을 받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경합성이고, 사람들이 재화를 소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 이걸 우리가 이제 배제성이라고 이제 우리가 정의를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소비에 있어가지고 경합성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재화를 소비하면은 다른 사람이 소비에 제한받는 속성, 그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큰 기준이 되는 게 이런 배제성하고 경합성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지고 재화의 같은 경우는 이런 배제성하고 경합성에 의해 가지고 네 가지로 이제 유형으로 분리가 돼요. 하나는 사적 재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사적 재화예요. 그래서 배제성과 소비에 있어서 경합성이 있는 재화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물건을 사용함에 있어 가지고 배제성과 소비에 있어서 그 경합이 있는 재화를 우리가 사적 재화라고 표현을 해요. 그쵸? 가지고 대표적인 게 이제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가 여기 해당이 되죠. 그쵸? 하고 그 다음에 공공재 같은 경우는 배제성도 없고 소비에 있어서도 경합성도 없는 지하가 공공재예요. 그쵸? 이해되시죠? 가지고 공공재 같은 경우는 배제성도 없고 소비에 있어서 경합성도 없는 지하가 공공재가 해당이 돼요. 대표적인 같은 경우가 이제 무슨 태풍 경보라던가 아니면은 국방, 그쵸? 막히지 않는 무료 도로 같은 경우가
공공재에 해당돼요. 여기는 이제 배제성도 없어요. 남을 배제시킬 수는 없어요. 그리고 또 소비에 있어서 경합성도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태풍이 지금 불고 있어요. 가지고 이 태풍을 분다고 정부에서 이제 라디오라던가 TV 방송을 해줘요. 근데 옆에 있는 친구가 있는데 내가 이 친구를 진짜 싫어해. 나 이 친구가 진짜 뭐 이 세상에서 없어졌으면 좋겠어 하는 친구인데 그 태풍 경보를 어때요? 남만 듣고 그 친구를 못 듣게 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배제성도 없는 거예요. 그쵸? 이 공공재 같은 경우가 이제 태풍 경보, 또 국방, 또 이제 막히지 않는 무료 도로 같은 경우가 공공재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공유 자원 같은 경우도 또 소비에 있어가지고 경합성은 있으라던가 배제성이 없는 자원이 공유 자원이에요. 그래서 공유 자원 대표적인 같은 경우 이제 바닷속의 물고기라던가 아니면은 환경, 그 다음에 막히는 무료도로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은 공유 자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따가 뒤에서 나오겠지만은 어떤 마을에서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초원에서 양을 키워요. 그쵸? 양을 키우는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제 양 개수가 적기 때문에 초원에 있는 풀을 조금씩 뜯어 먹었었는데 어때요?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이 마을에서 양을 기르면서 그 살면은 그 먹고 살만하다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리면서 이제 어때 이제 양들이 풀을 막 많이 뜯어먹다 보니까 초원에서 이제 풀이 나야 안 나요? 안 나겠죠. 이게 이제 공유자원의 비극이에요. 그쵸?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클럽제 소비에 있어서 경합성은 없으나 이제 그 비례성과 관련된 내용들이죠. 그쵸? 가지고 이런 클럽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나이트 클럽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셔도 상관없어요. 가지고 이런 클럽제 같은 경우는 뭐 소방 서비스라던가 케이블 TV 막히지 않는 유효 도로 같은 경우가 클럽제에 해당되죠. 그쵸? 가지고 배제성은 그쵸? 배제성이 있죠. 그쵸? 클럽제 같은 경우는 그쵸? 어, 배제성은 있고 대신에 경합성은 없죠. 경합성은 없고 배제성이 있는 거죠. 이런 제어가 이제 클럽제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매트리스로 해가지고 내용을 나타나게 되면은 여기 있는 가지고 큰 기준이 되는 우리 경합성, 그 다음에 배제성 이 기준으로 해가지고 배제성이 있네 없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경합성이 있네 없네 해가지고 재화를 이렇게 네 가지 유형으로 해가지고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까 말 것처럼 사적 재화 같은 경우는 그쵸? 대표적인 것들이 아이스크림, 옷, 막히는 유료도 같은 경우가 그 경합성은 있으면서 비례성이 있는 이런 사적 재화가 해당이 되죠. 그쵸?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얘기인데 만일 그쵸?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가 만일 이제 당신이 이제 상대방에게 아이스크림 만들어 가지고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또 아이스크림은 소비에 있어서 경합성이 있어요. 당신이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상대방은 그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경쟁이 있는 거죠. 또 경합성이라고 경쟁이라고 말했었죠. 그래가지고 소비자가 가격을 지불하지 않으면 그 재화를 살 수도 없고 또 일단 사고 나면 그 재화에서 나오는 편익을 혼자서 누리기 때문에 이런 사적 재화 같은 경우가 경합성이 있어요. 반면에 또 마찬가지로 배제성도 있는 재화가 우리가 사적 재화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공공재 같은 경우가 아까 같이 그쵸? 여기 해당되죠? 태풍 경보, 국방, 막히지 않는 루트로 같은 경우가 해당되는 거죠. 그쵸? 예를 들어 가지고 국방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남한과 북한이 딱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북한이 이제 막 쳐들어오려고 하고 있어요. 아니면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삼성이라던가 LG에서 국방에 들어가는 어떤 무슨 뭐 탱크라던가 그쵸? 뭐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어요. 가지고 이제 정부가 어때요? 이제 국민들한테 이제 세금을 걷어가지고 그쵸? 세금을 걷어가지고 그 세금을 가지고 이제 그 탱크도 만들고 로켓도 만들고 해요. 근데 어떤 친구 같은 경우는 어때요? 자기는 이제 그 세금 나는 전쟁 나도 상관없어. 어차피 나는 그냥 가난하게 살고 하니까 어차피 전쟁이 나나 그냥 사나 뭐 똑같아 해가지고 이 친구는 세금을 안 내고 있어요. 그럼 어때요? 이제 이 같은 경우는 국방 같은 거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어때요? 이제 그렇다고 이제 이 친구가 세금 안 냈다고 해가지고 그죠? 막 이렇게 안 했다고 해가지고 정부가 이제 삼성이라던가 LG를 통해 가지고 이런 탱크라던가 로켓을 안 만들 수 있어요? 아니죠. 이런 어떻게 국방에 대해서 이제 대응하고 있는 것은 어때요? 이제 세금을 내는 친구나 세금을 안 내는 친구나 똑같이 혜택을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공공지에 있어서 국방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이제 그 공공지에 해당이 돼요. 그쵸? 가지고 이런 공공지 같은 경우는 경합성은 없으면서 그 다음에 배제성은 똑같이 없는 재화가 공공지에 해당돼요. 이해가 되시죠?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유자원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환경이라던가
막히는 무료 도로라던가, 그죠? 이런 바닷속의 물고기 같은 경우는 같이 쓰고 있는 공유자원이에요. 그쵸? 그래가지고 소비에 있어서 경합성은 있으나 혜택이 없는 제어를 우리가 공유성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가지고 대표적인 것들이 바닷속의 물고기 같은 경우가 이런 공유자원에 해당이 되죠. 누군가 물고기를 잡으면은 그만큼 다른 사람은 잡을 수 있는 물고기 수가 줄어들죠. 또 그러나 또 이제 바다가 너무 넓어가지고 어부들이 물고기 잡는 행위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물고기는 배제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물고기가 바닷속의 물고기가 대표적인 공유자원의 일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클럽제, 그죠? 소방 서비스라던가 케이블 TV, 그 다음에 막히지 않는 유료 도로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가 클럽제라고 하죠. 소비에 있어서 경합성은 있으나 경합성은 없으나 배제성 있는 지원을 우리가 보통 이제 클럽제라고 표현한다고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임승차자 같은 경우는 같이 어떤 재화를 소비해가지고 이득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을 이제 무임승차라고 하게 되고, 이건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외부 효과하고 비슷하죠. 그죠? 한 사람의 어떤 행위가 경제적 후생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행위가 우리가 외부 효과잖아요. 그죠? 무임승차하고 좀 개념이 비슷하죠. 그죠? 우리 옛날에 뭐 무임승차한다 해가지고 그런 것도 있죠. 뭐 예를 들어가지고 예전에 뭐 버스를 타게 되면 어땠는지 사람이 막 많을 때 보면 어땠는지 그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뭐 토크냐고 했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그죠 안 되고 이제 무임승차 해가지고 산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그다음 무임승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공유제는 이제 필수성이 없고 또 민간 그 기업이 공공재를 이제 공급하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다라는 것들인데, 무임승차의 대표적인 예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축제도 많이 못 하고 있었는데 뭐 예전 같으면 이맘때쯤 되면은 가을 해가지고 대학에서 캠퍼스에서 어때 이제 뭐 축제도 많이 하고 했었잖아요. 가지고 여러 막 가수들도 오고 해가지고 노래도 좋고 했었잖아요. 그쵸? 해가지고 또 이제 뭐 불꽃도 많이 터뜨리고 했었잖아요.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뭐 BTS가 이제 학교 공연장에 와가지고 운동장에서 공연을 해요. 하게 되면 어때요 이제 수업을 받던 친구들이 어때요 이제 BTS 노래 나오니까 어때요 이제 중간에 이제 어때요 이제 뭐 창밖을 열어가지고 BTS가 노래한 것들을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무임승차의 문제예요. 그죠? 이제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걔 BTS를 초빙을 해가지고 어때요? 운동장에서 막 노래하는 콘서트를 해가지고 학생들 이렇게 들을 수 있게끔 하는데, 그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관련돼가지고 어떻게 이제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고, 안 그러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이제 뭐 길거리 해가지고 내가 해가지고 장미꽃을 키워요. 근데 장미꽃이 너무 커져가지고 막 많이 막 저기 커져가지고 그 담벼락을 넘어가지고 어때요? 길가에서 이제 지나가는 사람까지도 이제 그 장미꽃을 향기를 느끼고 장미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 마찬가지로 그 장미꽃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아까같이 지나가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무임승차가 발생한 거죠. 나는 내 돈을 들여가지고 내 담벼락 안에서 내 집에서 이제 장미를 키우고 싶어가지고 돈을 주고 장미를 샀는데 이게 어때 이제 담벼락에 넘어가면서 어떤 이제 그 길가에서 행인들한테도 이렇게 장미꽃의 어떤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 또한 이제 무임승차의 대표적인 예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쵸?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뭐 불꽃놀이 같은 마찬가지죠. 그 연인이 있어가지고 둘이 데이트를 한다고 해가지고 학교에서 불꽃놀이를 펑펑 터뜨렸어요. 둘만을 즐기기 위해서. 걔네들 이제 불꽃놀이를 위해 가지고 관련된 장비들을 다 샀겠죠. 그쵸? 샀는데 근데 어때 이제 수업 시간에 공부하는 친구들도 밖에서 뭔가 뻥뻥 터지니까 뭐지 하고 봤을 거 아니에요. 하면서 어때요? 불꽃을 터진 걸 보면서 이제 제가 희열을 느꼈겠죠. 그쵸? 자기는 어때요? 이제 어떤 불꽃놀이 관련된 뭐 장비라던가 도구를 사지 않고 비용도 안 들었었는데. 그쵸?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이제 이런 무임승차 문제라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무임승차 같은 경우는 어떤 재화를 소비하여 이득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쵸? 이에 대한 이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을 이제 우리가 이제 무임승차라고 이제 정의할 수 있어요. 또한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정부가 이제 이러한 무임승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이제 정부가 이제 공공재에 있어가지고 사회적 총이득이 총 비용보다 크다면은 정부는 이런 무임승차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 또 공공재라던가 어떤 세금 비용을 부담할 수도 있고
모든 사람의 경제적 후생이 형성될 수 있는데 아까 예를 들었던 것처럼 이제 불꽃놀이를 하게 되면 어때요? 학교 내에서 하게 되면은 어때요?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제 무이중차로 인해 가지고 내용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패밀리랜드라던가 어떤 자연농원이라던가 이런 데서 이제 우리가 불꽃놀이를 보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정부가 이제 이런 문제들을 세금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렇죠? 지금은 아까같이 이제 학교에서 뻥뻥 터트리니까 모든 학생들이 볼 수 있었지만은 그쵸? 이런 것들을 아까 자연농원이라던가 아니면 에버랜드 같은 데서 이제 이런 식으로 불꽃놀이 행사를 하는 것을 보려면은 돈 내고 들어오세요 하게 되면은 이런 무임승차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그쵸? 그다음에 이제 공공재 중에서도 중요한 이제 공공재 예로는 보통 많이 본 게 아까 국방이라던가 기초과학연구라던가 빈곤 구제 정책 같은 경우는 그 중요한 공공재라고 예라고 보통 경제학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가지고 공공재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자 같이 경합성은 없으면서 또 마찬가지로 경합성뿐만 아니라 배제성도 없는 재화가 이제 우리가 공공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공공재 예로서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아까 같이 이제 국방 같은 경우지, 그죠? 가지고 아까 같이 외부에서 어떻게 이제 나라 침략한다고 해가지고 그죠? 우리나라가 있으면은 그죠? 이제 남과 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북이 이제 쳐들어오려고 이제 그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지금 또 언론에서는 또 이제 그 청와대에서도 뭐 종전선언 관련돼 가지고 계속 이제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쵸? 아무튼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으면 어때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뭐 탱크도 사야 되고 또 뭐 미사일도 사야 되고 할 거 아니에요. 그쵸? 하게 되면 어때요? 이제 국민들이 마찬가지로 세금을 내야겠죠. 이 세금 가지고 그쵸? 우리나라 예산 중에서도 상당량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국방비잖아요. 그쵸? 아주 이제 저기 이제 그 군대에서 일하는 우리 저 군인들 관련돼 가지고 월급도 주고 또 이제 우리 대학생들도 졸업하기 저기 일정한 나이가 되면은 그죠? 그 병역의 의무가 있고 그죠? 하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그죠? 그 세금을 내야 되죠. 근데 아까 어떤 친구 같은 경우는 나는 이렇게 돈도 없고 그냥 전쟁 나는 안 나나 어차피 사는 것도 똑같으니까 난 세금 안 낼래 라고 한 친구도 있겠죠. 그죠? 이런 친구도 있겠죠. 근데 이렇게 세금을 낸 친구도 있고 안 낸 친구도 있지만 어떤지 북한이 예를 들어 넘어와가지고 전쟁이 나게 되면 크게 그죠. 세금을 낸 친구나 안 낸 친구나 모두 그죠. 커다랗게 영향을 받게 되죠. 그죠. 가지고 이런 세금을 가지고 삼성이라던가 뭐 LG 화학이라던가 이런 데서 이제 아니면 이제 국방부에서 어떤 이제 이런 탱크라던가 미사일 만들면서 그죠. 이런 평화라는 혜택을 어때요 이제 세금을 낸 친구나 안 낸 친구나 똑같이 이제 그죠. 혜택을 보는 거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의 배제성도 없고 경합성도 없는 지어의 대표적인 예가 공공재고 공공재 예 중에서도 이제 국방이 이런 케이스가 되는 거죠. 또한 마찬가지로 기초과학 연구도 마찬가지야. 지식을 창조하게 되면 어때요? 이제 이 혜택이 그쵸? 아까지 뭐 암을 개발할 수 있는 약이 개발되게 되면은 이 재화가 어때요? 이제 나뿐만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친구도 어때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 친구는 진짜 내가 싫어하니까 이런 혜택을 안 받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지만은 어때요?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암을 개발하게 되면 이런 연구 혜택 같은 경우도 나랑 내가 싫어하는 친구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죠. 그쵸? 가지고 보통 기초과학 연구 같은 경우도 중요한 공공재가 해당이 돼요. 가지고 수명이 더 긴, 뭐 예를 들어 긴 건전지라던가 더 작은 마이크로칩, 성능이 좋은 뭐 CD 플레이어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발명하게 되면은 여러 사람들이 어떤지 이걸 기반으로 가지고 또 다른 또 응용적인 소재라던가 부품이라던가 과학 기술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대표적인 긍정적 외부 효과의 예란 것들을 알 수가 있고 세 번째가 이제 빈곤 구제 정책 같은 경우도 중요한 공공재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많은 정책이 이제 시행되고 있어요. 정부는 이제 가난한 사람들에게 약간의 보조금을 지급해요. 또 소득이 낮은 계층에게 식료품 교환권을 주고 주거에 대해서도 이제 다양한 정책을 해주죠. 이러한 빈곤구제 정책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에게 내 세금으로 이제 유지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거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는 미국의 사례 같은 경우죠. 그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이런 정책들이 지자체에서 조금씩 이제 그쵸? 진행되고 있지만은 이건 제가 말씀드린 거는 미국의 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이제 가족들과 같이 여름 휴가를 이제 하와이를 갔다 왔는데 하와이 가니까 이런 정책들이 펼쳐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하와이 갔을 때 이제 그런 가이드 해주는 사람 같은 경우가 굉장히 기분 향상 걔네들 들떠있고 좋더라고요. 가지고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얘네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이제 뭐 식료품 교환권이라든가 빵이라든가 일정 금액이 있어가지고 매월 자기들이 그 생활할 수 있는 수준이 있어가지고 복지적인 정책들을 펼쳐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이제 한 달에 사용하는 금액이 예를 들어가지고 생활비가 200만 원이 필요해. 근데 정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식료품이라던가 빵이라던가 교환권을 해가지고 한 100만 원 정도의 보조를 해줘요. 하니까 이 친구는 어때 이제 그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에 내가 필요한 게 200만 원인데 자기네 같이 저 같은 한국 사람들이 오게 되면 가이드 해주고 운전해주고 하면서 이제 한 100만 원만 벌면 돼요. 나머지 100만 원짜리 물질적인 것들은 정부가 이제 복지 수준에서 해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 같은 우리 같은 경우는 진짜 먹고 살기를 고생해가지고 그쵸 고생도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해가지고 또 대학 졸업하고 뭐 취직하려고 이렇게 막 아웅다웅 하는데 여기 같은 미국 같은 경우는 복지 정책이 잘 돼 있어가지고 그 친구랑 같이 이런 식으로 정책들이 펼쳐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공공재 예로서 이제 그 빈곤 구제 정책도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등대 같은 경우는 공공재일까요? 이제 이렇게 바닷가에 나온 배들이 그쵸? 어선들이 이제 그쵸? 다시 항구를 통해 가지고 그쵸? 저기 이제 들어오려면 어때요? 깜깜하니까 어때요? 이제 국가에서 이제 등대를 비춰주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어때요? 이제 등대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어때요? 이제 그, 그쵸? 그 대표적인 이제 그쵸? 그 공공재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쵸? 근데 등대가 공공재가 아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예전에 이제 19세기 영국 같은 경우는 이 등대가 정부가 소유하는 게 아니라 민간이 소유하는 그 등대가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민간이 소유한다는 것은 어떻게 했죠? 그 등대에 있어가지고 너희들이 이렇게 어선들이 바닷가에 들어올 때 깜깜할 때 등대를 비춰주는데 너희들이 돈을 내지 않으면은 그 살짝 지워하니까 등대를 안 붙여주겠죠. 그리고 돈을 내는 어선만을 등대가 비춰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등대가 공공재에 해당된가요? 아니죠.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사적 재화에 해당되죠. 그쵸?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이제 등대라는 것들은 당연히 공공재에 해당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한때 19세기 영국에서는 그죠? 이런 등대가 사적 재화가 돼가지고 이제 사용됐던 사례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나온 게 비용 편익의 문제라 가지고 우리가 보통 BC 분석이라고 말을 해요. 그죠? BC 분석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BC 분석은 많이 들어봤죠. 어떤 신문이라던가 언론에서 나오게 되면은 뭐 이제 이를 가지고 뭐 이제 뭐 광주에서 어떤 사업을 제안했는데 이 사업은 BC 분석을 해봤더니 BC가 1 이상이 돼가지고 이 사업을 가져왔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도 있고 또 어떤 같은 경우는 뭐 서울시에서 어떤 뭐 청계천에다가 뭘 어떤 개선하고 뭘 어떤 시설을 건립하려고 했는데 BC 분석이 했는데 BC 분석이 일보다 작게 나와가지고 어때요? 이걸 이제 그 기각돼 가지고 이 사업은 뭐 이렇게 뭐그 그냥 취소되었습니다. 라는 표현들을 각 언론에서 보시죠. 이 바로 BC 분석이야. 가지고 비용 대비 그죠? 비용 대비 편익 분석이니까 이제 이런 사업을 통해 가지고 발생해 가지고 그죠? 어떤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럼 일보다 작겠죠. 그죠? 그럼 이건 어떻게 이제 사람들이 느끼는 편익보다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걸 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비용이 많이 들면은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근데 반면에 이거는 돈을 투자했더니 시민들이라던가 어떤 그렇죠. 뭐 국민들이 느끼는 편익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럼 어때요? 당연히 일보다 크겠죠. 그런 경우는 어때요? 정부에서 이제 BC 분석을 해가지고 아 이런 것들은 이제 할 필요가 있어. 국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이 돼. 그러면은 이런 것들은 사업을 진행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BC 분석이라는 게 뭐냐면은 어떤 종류의 공공재를 얼마나 공급해야 하는지를 결정해 정부는 이런 BC 분석 통해 가지고요. 그렇죠? 했던 것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광주 같은 경우가 예전에 뭐 인공지능 산업을 육성한다 해가지고 그거를 비예타 사업을 가졌다고 내용이 나왔었죠. 거기서 나왔던 비예타 사업을 가졌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이런 BC 분석을 하지 않고 그죠? 그 없이 그냥 면제돼가지고 그 사업을 가졌다는 거죠. 그쵸? 그게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비용 편익 분석 같은 경우는 공공재 공급의 사회적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는 비교 연구예요. 그래서 이용 가치를 어떤 측정할 가격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 이제 분석에 필요한 정보가 없으므로 추정치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런 비용 편익이란 분석이라는 것을 계산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지자체에서라던가 어떤 그 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제안을 하게 되면은 이런 것들을 보통 이제 경제학자라던가 경영학에서 이제 저처럼 이렇게 박사학위를 받은 친구들이 어떤 그 연구소에서 이런 것들을 사업 제안이 올라오게 되면 BC 분석을 해줘요. 그쵸? 해줘가지고 이거는 그 투자의 가치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이 사업이 이제 그죠? BC 분석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제 총 사업비가 500억 이상이 되게 되면 하게 되면은 의무적으로 국가에서 그 BC 분석을 하게끔 돼 있어요. 하게 돼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돈이죠. 국민 세금 걷어가지고 총 사업비가 500억 이상 되는 그죠? 뭔가 같이 항만을 건설한다던가 뭐 도로를 놓는다던가 그죠? 뭐 수중 뭐 터널을 건설한다던가 이런 것들은 이제 큰 그죠? 돈 사업비가 들어가니까 총 사업비가 500억이 넘어가게 되는데 이거를 과연 이렇게 국민의 큰 세금이 투자돼 가지고 하는 사업들인데 이걸 과연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BC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기관들이 그죠. 정부에 있는 출연료라던가 기관에서 이런 BC 분석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해 가지고 BC 분석을 한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 근데 이런 BC 분석 같은 경우가 쉽지가 않죠. 그쵸? 그러니까 같이 어떤 경영이라던가 경제학이라던가 이런 박사학위는 친구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약간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인가 뭐냐면은 이런 편익이라던가 그쵸? 이런 것들 어때요? 어떤 경제학이니까 좀 계량학적으로 해가지고 수치로 제시하는 것들이 쉽지가 않아요.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가지고 그쵸? 편익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뭐 진선미 같은 경우죠. 그런 것들 어떻게 이제 그 수치로 해가지고 이런 편익을 계산할 거예요. 그쵸? 이 쉽지가 않죠. 하다 보니까 이런 관련돼 가지고 경제학자들은 이제 이런 BC 분석을 통해 가지고 어떤 공공재에 있어가지고 사회적 비용이라든가 편익을 하게 되는데 또 이런 거 관련돼 가지고 또 이제 그 반대하는 학자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특히 뭐 환경 경제학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어떻게 인간이 있어가지고 진, 선, 미 이런 것들 어떻게 편익을 어떻게 수정화 시켜가지고 어떻게 이제 그 비용 대비 편익 분석을 하느냐라고 이제 해가지고 반대하는 학자들도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공유자원의 비율 같은 경우가 이런 것들이죠. 그렇죠? 공유자원이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 과다하게 사용돼 가지고 결국 그 고갈되는 것들을 말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 아까 초기에 말했던 것처럼 공유자원 같은 경우는 배제성은 없지만은 소비에 있어 가지고 경합성이 있어요. 이해되시죠? 배제성은 없지만 남에게 못하게 배제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제 소비에 있어가지고 경합성은 있어요. 이제 공유자원이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 과다하게 사용돼가지고 결국 고갈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공유자원을 비우기라고 하고 사적 유인과 사회적 유인이 괴리 때문에 이제 발생이 되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부정적 외부 효과와 같은 효과가 발생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공유자원을 비우기.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 이제 중세에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어떤 마을에서 이제 양을 기르면서 살았어요. 초원에 풀도 많이 나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조금씩 모여가지고 이제 그죠. 여기서 양을 풀어놓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풀을 먹고 살았죠. 처음에는 아까 이제 양도 뭐 5마리밖에 안 되고 사람들도 많이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넓은 초원에서 이제 풀 뜯어 먹으면서 이제 그죠. 또 양을 또 키우고 또 양을 또 이제 팔고 또 새 양을 키우면서 이제 살았어요. 근데 시간이 좀 흐르다 보니까 이쪽 마을에서 양을 키우고 살면은 먹을만하다는 소문들이 막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때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몰리기 시작했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엄청 많이 몰리기 시작했어요. 많이 몰리기 시작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여기다 이제 양을 풀어놓고 이제 사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어떤 이제 양 개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어떤 초원에서 계속 풀 뜯어 먹는 양들이 많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마을에서 이제 저기 풀들이 나기 시작해서 안 나겠어요? 이제 안 나죠. 그쵸? 그쵸? 가지고 처음에 그 양을 키운 사람들이 조금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이 막 몰리기 시작했어요. 배제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사람들이 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으니까 배제성은 없어요. 하지만 어때요? 이제 같이 많은 양들이 모여가지고 풀 뜯어 먹다 보니까 어때요? 이제 서로가 이제 경합성이 생긴 거죠. 경쟁이 생긴 거죠. 결국엔 어때요? 이제 양들이 많은 풀들을 다 뜯다 보니까 이제 풀 또다시 나야 되는데 그죠? 이제 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대표적인 공유자원의 비극이에요. 그래서 공유자원이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 과다하게 사용돼 가지고 결국 고갈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공유자원의 그 비극이라는 것들을 알 수 있죠. 그쵸?
그래가지고 보통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공유자원의 비극 이야기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공유자원을 사용하면 다른 사람은 공유자원을 사용하는데 제한을 받죠. 즉 이런 부정적인 외부 효과 때문에 공유자원이 과도하게 사용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부는 이 문제를 규제나 세금 등을 통해서 해결하거나 또 공유자원을 사유지원으로 만들어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까 이제 많은 풀들이 있죠. 오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이 풀을 뜯어볼 수 있는 이 장소를 사용하려면은 사용료를 내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예전에 또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유럽 같은 데 제가 출장을 갔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같이 어때요? 그 화장실을 공동 화장실을 사용하게 되면은 그 사용료를 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같이 우리는 휴게소 같은 데 가가지고 딱 그냥 문 열면은 그냥 화장실 들어가잖아요. 얘 같은 경우는 그 아까 이렇게 그 우리 지하철 그 바리게이트 있는 것처럼 딱 막아놨어요. 가지고 아까 몇 센트를 딱 저기 코인을 넣어야지만이 그 바리게이트가 열려요. 그래서 화장실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쵸? 이런 식으로 이제 가지고 이런 식으로 규제를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똑같은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부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규제라던가 세금 등을 통해 가지고 해결하거나 또 공유자원을 이런 사유재산으로 만들어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거기 때문에 가지고 예전부터 이제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공유자원의 문제를 다음과 같이 지적을 했어요. 사람들은 여러 사람과 공유하는 재산을 잘 간수하지 않아요. 누구나 다른 사람과 공유한 물건보다 자기 물건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랑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저랑 이제 같이 이제 배고파가지고 그 중국집에다 음식을 주문했어요. 주문했는데 뭘 주문했냐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 뭐 짬뽕을 주문했고 저는 아까 이제 뭐 자장면을 주문했어요. 하게 됐는데 우리 먹으면서 그냥 탕수육도 하나 더 시키자 가지고 하나 이렇게 뭐 대짜를 하나 시켰어요. 그 여러분들을 여기서 어떤 걸 먼저 먹어야겠어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같이 이렇게 뭐 짬뽕을 먼저 먹어야 되겠어요? 아니면은 자장면을 먼저 먹어야겠어요? 아니면은 탕수를 먼저 먹어야겠어요? 당연히 뭘 묻었어요? 당연히 탕수육이죠. 그죠? 이거랑 같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개인 재화예요. 여러분 거. 짜장면은 제 거고. 그쵸? 근데 여기는 탕수육은 뭐예요? 어떻게 보면 공유자원이에요. 그쵸? 그쵸? 왜냐면은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늦게 먹어도 돼요. 그렇다고 제가 탕수육을 뺏어 먹겠어요? 그쵸? 이건 이제 갖고 있는 개인적인 사적인 재화고 이거는 공유자원이에요. 이건 빨리 먹지 않으면 어때요? 이제 다른 친구들이 이제 그쵸? 빨리 먹지 않으면 하나씩 다 같이 먹기 때문에 내가 먹을 수 있는 재화는 금방 없어져요. 그쵸? 그럼 어떻게 대표적인 것들이 이런 탕수육도 어떻게 보면 이런 공유자원의 비극 중에 하나가 해당이 되는 거죠. 당연히 어때요? 이제 그쵸? 이런 것들을 먼저 탕수육을 먼저 먹어야겠죠. 이런 것도 이제 한 예라고 여러분들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유자원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 같은 경우가 깨끗한 공기와 물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이제 공유자원의 예가에 해당이 돼요. 그렇죠? 환경 같은 경우도 그죠? 우리 같이 쓰는 재화인데 그죠? 한때 막 공기가 막 오염돼 가지고 그죠? 또 미국에 아니 중국에서 어때 이제 막요 막 오염된 물질들이 막 공기를 타고 넘어오고 했었잖아요. 그쵸? 이런 것들이 깨끗한 공기와 물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공유자원의 예가 될 수 있고, 또 혼잡한 도로라던가, 또 이제 물고기와 같은 야생 동물 같은 경우가, 그쵸?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공유자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유자원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외부 효과하고 관련이 돼요. 공유자원은 비극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외부 효과가 해당되겠죠. 가지고 한 사람이 공유자원을 사용하면 다른 사람은 자원을 사용하는데 제한을 받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물고기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도 마찬가지죠. 어떤 어부들이 어때요 이제 그런 물고기들을 많이 잡게 되면 어때요 이제 관련돼 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들 어때요 물고기를 이제 우리가 먹고 싶어도 또 아니면 또 물고기를 또 육수하고 싶어도 제한을 받겠죠. 이런 것들이 부정적인 외부 효과가 해당이 되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런 부정적 외부 효과는 이제 그 과도하게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쵸? 가지고 아까같이 우리가 물고기를 보호하고 싶어도 바닷속에 있다 보니까 어떤 경계를 친다던가 그죠? 어떤 다른 뭐 육지에 비해 가지고 굉장히 그죠? 관리하기가 힘들죠. 그쵸?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뭐 사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제 사냥을 하려면 어떤 사냥 허가권 같은 경우를 발급을 해주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떤 이렇게 환경이라던가 동물 같은 경우가 그쵸, 이제 없어지는 것들을 이제 미연에 이제 방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 또 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동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때요? 이제 어떤 산란기, 그쵸? 이런 산란기 같은 경우는 그런 기간에는 사냥을 좀 금지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정부가 어떤 공유자원의 비극을 받기 위해 가지고 개입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또 마찬가지로 이제 어떤 규제라던가 세금을 부과하거든. 아까 이제 어떤 어업권을 할 수 있는 권한을 하기 위해서 이제 세금을 내게 한다던가, 그쵸? 아까 산란기 같은 경우에는 동물을 이제 그쵸? 사냥해서는 안 돼라고 이제 정부가 이렇게 규제를 하는 거죠. 하고 되고 또한 봐서는 또 공유재화를 이제 사유재산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이제 예를 가지고 뭐 소 같은 경우는 왜 멸종되지 않을까요? 그쵸? 아까 같이 사람들이 소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좋아하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소 같은 경우는 어때요? 사유재산을 만들어놓으면서 이제 정부가 이제 이런 그렇게 멸종되는 위기를 이제 못하게 이제 막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사유재산, 공유자산을 이제 사유재산화한 케이스가 이제 이런 경우가 해당이 되는 거죠. 그쵸? 된 거고. 근데 아까 같이 이제 물고기라던가 뭐 야생동물 같은 경우는 어때 이제 그쵸? 정부가 이제 개입을 해가지고 해가지고 이제 그걸 정부 규제를 피해가지고 이렇게 막 막 잡는 사람들 막 있잖아요. 하다 보니까 막 어떻게 막 소멸되고 이 세상에서 막 없어지는 재화가 되기도 하고 막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 하게 되는데 근데 소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사유재화 시킴으로써 그쵸 이제 소를 농부들이 이제 농가에서 소를 키우잖아요. 가지고 사유재산화 시키기 때문에 이제 일정하게 이제 많이 나올 시장이 많이 나올 때도 있고 또 적게 나올 때도 있고 이런 식으로 유지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들 수 있는 거고. 근데 이제 물고기라던가 뭐 돌고래와 같은 야생동물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그죠 이렇게 막 뉴스에도 가끔씩 나오죠. 뭐 어떤 막 멸종되고 있다고 그죠 이런 것들 이제 그죠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떤 어부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과다하게 그죠 아까지 행위를 하면서 이제 이 종족 자체가 이제 그죠 막 이렇게 그막 이렇게 없어지고 씨가 말린다고 표현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한 행위들이 이제 발생하더라고요. 됐고 이제 그 다음에 이런 거 관련돼 가지고 공유 자원과 관련된 몇 가지 예는 아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깨끗한 공기와 물 같은 경우 또 이제 혼잡한 도로 같은 경우는 그죠 또 물고기라던가 돌고래 같은 야생 동물인데 대표적인 같은 이제 혼잡한 도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제 도로는 이제 공공지일 수도 있고 또 공유 자원일 수도 있어요. 도로가 혼잡해지지 않다면 사람들이 도로를 사용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 다른 사람들 이용하는 데서 방해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제 도로에 이제는 사용에 경합성이 없음으로써 공공재가 돼요. 근데 이제 도로가 혼잡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도로 사용에서 이제 부정적인 외부가 발생하죠. 그래가지고 한 사람이 추가로 도로를 사용하면은 그만큼 교통 혼잡을 이제 유발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죠. 이런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이제 싱가포르를 갔다 왔는데 싱가포르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가지고 굉장히 땅덩이가 좁은 나라인데 얘네 같은 경우 어때 이제 어떤 그런 교통을 이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렇게 러시아워 시간이라던가 어떤 혼잡한 시간들을 이용하게 되면 택시비가 더 비싸요. 이해되시죠? 혼잡한 도로를 우리가 만들었기 때문에 돈을 더 많이 내라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이제 11시, 12시가 넘으면서 이제 밤 늦게 되게 되면은 도로가 다 풀릴 거 아니에요. 그쵸? 이런 시간 같은 경우는 오히려 또 택시비가 오히려 더 싸요. 그쵸? 이런 것들은 이제 대표적인 것들은 이제 정부가 더 규정적인 조세를 통해 가지고 이런 공유자원의 문제를 해결한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싱가포르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교통 문제를 이런 식으로 해결한 거죠. 그래서 이제 교통 혼잡 해결하는 방법에는 어떻게 그러니까 혼잡 통행료를 받는 거죠. 가지고 혼잡 통행료는 기본적으로 교통 혼잡이라는 외부 효과를 치유하기 위한 어떤 교정적인 조세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통 혼잡을 해결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은 또 휘발유에 이제 세금을 부과하는 것들도 이제 하나의 방법이라고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약간 밑에 있는 물고기라던가 야생동물 같은 경우 제가 아까 계속적으로 예를 좀 많이 들었었는데 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바다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규제를 받지 않는 공유자원 하나야. 그러니까 바닷속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관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물속에 있다 보니까 통제하던가 관리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해양 문제는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좀 어려워요. 첫 번째가 여러 나라가 바다에 접해 있어요. 따라서 어떤 해결 방안이든 구체적인 협력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다는 워낙 광대하기 때문에 국제 협약을 집행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또 우호적인 국가 간에도 어업권을 놓고 종종 국제적 긴장이 이제 야기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에요. 그쵸? 가지고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소 같은 경우는 소는 왜 멸종하지 않을까라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죠? 소는 같이 사적지와 개념이 크기 때문에, 그죠? 이런 것들 이제 어떤 소의 양에 있어라던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관리, 시장에 나가는 것들을 관리하기 때문에 소가 이제 멸종되지 않고 대신에 아까 같이 여러 가지 뭐 이렇게 희귀한 물고기라던가, 그죠? 이렇게 요즘에 뭐 이렇게 뭐 요즘도 뭐 진돗개도 좀 나오고 이 TV에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했죠? 어떻게 멸종된 소지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잘 관리를 좀 해줘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재산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사적 재화에 관련돼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근데 일반적인 가치 쓰는 재화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경우, 또 재산권이 명확하게 확립되지 않는 경우, 그래서 가치 있는 저의 법적 소유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재산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저번 시간에 제가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수업을 끝나고 나서 어때요? 이제 출석이 끝나게 되면 다 우르르 교실을 다 우르르 빠져 나가잖아요. 그럼 어때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같이 강의했던 그 책상에 있는 그런 컴퓨터 같은 경우는 공유자원이잖아요. 그쵸? 여러분들은 공유자원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 지역에 관련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컴퓨터를 켜보게 되면은 항상 파일이 득실득실하게 돼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집에 쓰는 노트북이라던가 PC 같은 경우는 끝나면 사용용이 끝나면 어때요? 바로 끄죠. 전기세 아까우니까. 그죠?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쓰는 공공지화 프로젝트라던가 그죠? 이런 컴퓨터 같은 경우는 그죠? 끄고 가든지 그냥 켜고 가든지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게 아니니까. 그죠? 이런 것들이 재화의 중요성이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고대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재산권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재산권이 확립되지 않아가지고 시장 실패가 발생했다면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아까 말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던 것처럼 재산권을 설정한다든가 아니면 민간 행위를 직접 규제한 거예요. 아까같이 너희들이 이제 아까같이 뭐 사냥을 하고 아니면 이렇게 어업권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지 정부한테 승인을 받아. 그쵸? 아니면은 일정 부분에 있어가지고 세금을 내. 라고 하는 식으로 정부가 이제 직접 규제 나서는 거예요. 그쵸? 하게 된 거죠. 아까 이제 저기도 마찬가지죠. 그 수업이 끝나게 돼가지고 PC가 놔두게 되면은 제가 봐보니까 나중에 이제 그 조교가 돌아다니거든요. 그래서 다 조교가 돌아다니면서 이제 강의실에 불도 다 끄고 켜 있는가 꺼 있는가 보고 빔 프로젝트가 이제 켜 있는가 꺼 있는가 보고 컴퓨터가 켜 있는지 꺼 있는지 가지고 다 오프를 시키는 거예요. 그쵸? 이런 식으로 이제 어때요? 이제 학교가 나서가지고 직접 규제를 한 거예요. 그쵸? 한 거죠. 똑같은 케이스죠. 그래서 이제 또 시장에 공급하지 못하는 서비스를 이제 정부가 수행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하면서 이제 이런 어떤 공공지라던가 공유자원이 이렇게 남발되고 있는 것들을 미연에 이제 사전에 이제 방지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이제 지금까지 내용들 정리하게 되면은 그 시장이 적절하게 공급할 수 없는 재화가 있음을 알았어요. 또 이제 시장 기능은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를 항상 깨끗하게 유지해 줄 수 없고 국가를 외침해서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죠. 따라서 이제 정부가 환경을 보호하고 국방을 책임져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문제들을 통해 봤을 때 재화 같은 경우에 봤을 때 한 가지 공통적인 배경이 있는데 모든 경우에는 재산권이 이제 명확히 확립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시장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즉 가치 있는 재화의 법적인 소유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지금까지 내용들을 좀 정리하게 하게 되면은 모든 재화는 배제성과 소비에 있어서 경합성이 있는 가에 따라 가지고 아까 죠 배제성과 이제 경합성을 가지고 분리한다는 걸 배웠었죠. 두 개 기준을 의해 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재화를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면 그 재화는 배제성이 있는 거예요. 너무 하지 마 하고 배제시킬 수 있다는 거죠. 또 이제 어느 사람이 한 재화를 사용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그 재화를 사용하는데 제한을 받는다면 그 재화는 소비에 있어가지고 경합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대로 경합성이라는 것은 둘과 어떤 재화에 있어가지고 경쟁한다는 거예요. 그죠? 경합성이 경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기능은 배제적이고 소비에 있어서 경합적인 재화의 배분을 효율적으로 수행한다. 그러나 다른 형태의 재화는 시장 기능이 역할을 잘못할 수도 있다라고 것을 배웠어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공공재는 배제적이지도 또 소비에 있어서 경합적이지 않는 재화예요. 공공재 같은 경우는 배제성도 없고 경합성도 없는 재화라 배웠었죠. 그래서 공공재 예로서는 같이 불꽃놀이.
아까 이제 학교에서 이제 어떤 연인들이 불꽃 축제를 불꽃놀이를 해가지고 수업을 받는 학생들이 창문을 열고 봤더니 이거 희열을 느꼈어. 기쁨을 느꼈죠. 근데 얘는 어때요? 무임승차한 거죠. 그 친구들은 불꽃놀이를 하기 위해 가지고 뭐 이렇게 문방구라던가 어디에서 이제 그런 도구들을 편의점 같은 데서 그걸 사가지고 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문제들. 근데 이런 것들이 만일 아까 이제 어떤 패밀리랜드라든가 자연농원을 사게 되면 어때요? 우리가 그런 불꽃놀이를 하게 되려면은 돈을 내고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는 이제 사례를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국방, 기초과학, 지식의 창조 등이 대표적이고 공공재를 사용할 때는 따로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되므로 사람들은 재화가 사적으로 지원될 때보다도 많은 무임승차 요인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정부는 BC 분석 바탕으로 공공재의 적정 공급량을 결정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공유자원은 배제적이진 않지만은 소비에 있어서 경합적인 재화예요. 그러니까 배제성은 없지만은 그죠, 경합적인 재화예요. 그죠. 그리고 초원의 맑은 공기, 혼잡한 도로 등 이제 공유자원이 대표적인 예죠. 그리고 사람들은 이 공유자원을 이용하는데 별도의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으므로 지나치게 많이 이용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이들의 사용을 이제 제한해야 된다 했었죠.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공유자원의 비극이 이런 케이스죠. 같이 초원에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양들을 키우면서 생활하다 보면 먹고 살만해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들어오기 시작해요. 근데 그 사람들 모두에게 배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제성은 없는 거예요. 그쵸? 근데 초원에 있는 풀들을 막 양들이 많이 경쟁하듯이 경합성이 있는 거죠. 뜯어먹으니까 어때요? 더 이상 어때요? 초원에서 풀 뜯어먹고 나서 일정 기간 돼야지 또 풀이 나고, 그죠? 또 양들이 와가지고 풀 뜯어먹고 해야지만이 이런 어떤 초원이 유지가 되는데, 굉장히 많은 양들이 계속 풀 뜯어먹다 보니까 풀이 더 이상 저하능력이 안 되다 보니까 풀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경합성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같은 공유자원의 비극이 발생하는 거고,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까 정부가 이제, 그죠? 양을 가진 사람들이 이 마을에 오게 되면은 일정의 뭐 돈을 낸다던가 아니면은 양들이 이제 그 풀을 뜯어먹는 데 있어가지고 시간을 이제 정해준 거예요. 가지고 하루 있어가지고 하루 온종일 풀 뜯어먹지 말고 오전만 뜯어먹어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정부가 이제 규제를 해주게 되면은 이런 공유자원의 비극이 발생하지 않는 거죠. 그죠?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유럽에 출장 가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데 가게 되면은 그 화장실이라던가 이런 것들 이용하게 되면은 돈을 내지 않잖아요. 그쵸? 근데 유럽 같은 경우는 화장실 들어가기 전에 바리게이트가 딱 있어가지고 코인을 얼마큼 넣어야지만이 그 바리게이트가 열려요. 그럼 어때요? 화장실 관련돼 가지고 그죠? 이용할 수 있고 또 이제 그런 시스템들이 갖춰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그런 공유자원의 비용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부정적인 외부 효과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죠? 하는 이제 정책이라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조세제도 관련된 내용들을 학습을 할 거예요. 가지고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간략히 좀 설명을 드리면은 관련돼 가지고 미국의 이제 그 재정적인 개관이라던가 조세와 효율성, 그다음에 조세와 공평성에 관련된 내용들도 나오게 되는데 이 같은 경우는 좀 표 내용들이 우리나라 소득세 기준이 아니라 그 미국 기준으로 돼 있더라고요. 해가지고 우리나라보다는 굉장히 여기 나오는 표들이 있어가지고 수치들은 우리보다 미국이 좀 더 선진국이고 소득이 높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 이거와 관련된 내용들은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제가 또 자세히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오늘 또 장시간 또 수업 받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상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